안녕하세요. 팬더메스에서 수학을 지도하고 있는 김지호입니다. 오늘은 동아고 기말고사 문제를 같이 볼 건데요. 일단은 출제 경향을 같이 분석해보고 변별력을 줄 수 있는 특이한 문항들을 같이 살펴본 후에 전체적인 총평과 앞으로 학습 전략, 그러니까 성적을 올리는데 가장 중요한 방학이죠. 그 겨울방학 동안 어떻게 학습을 할 것인지 같이 한번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으로요. 유리함수에서부터 경우의 수까지 출제가 됐었는데요. 선택형 문항 25문항, 그리고 유리함수랑 무리함수가 15문항, 경우의 수가 한 10문항 정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전 총평, 그러니까 중간고사 총평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유리함수, 무리함수랑 그래프의 위치 관계를 파악하는 그 문제가 정확히 4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기출 문항을 같이 보시면 일단은 2점에서 3점대 문제가 10문항, 그리고 4점대 문항이 12문항, 5점대 문항이 3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노란색으로 칠이 되어 있는 이 문항들은 좀 문제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으면 이제 변별력 요소로 작용을 했겠죠. 자, 그리고 이 세 문제는 문제를 정확히 파악을 했다면 쉽게 풀 수 있었겠지만 그게 안 됐다면 좀 어려움이 있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중에서 17번이랑 23번은 이게 풀이 스킬이 충분히 학습된 친구들은 쉽게 풀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특히 17번 같은 경우는 얘가 풀이 스킬이 충분히 공부가 된 친구들은 그냥 뭐 쉽게 바로 10초 만에 풀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러면 저랑 함께 일반적인 풀이도 같이 살펴보고 풀이 스킬로 쉽게 풀 수 있는 풀이 방법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별력을 줄 수 있는 문항들을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17번을 보실 건데요. 자, 보세요. 여기서 세 가지 색깔로 이 영역들을 칠할 거예요. 그래서 칠할 건데 이웃한 거는 다른 색깔로 칠해야 되고, 그리고 1층과 6층의 색깔이 다르대요. 그렇다면 얘를 좀 변형을 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영역을 1층을 A, 2층을 B, 3층을 C, D, E 하고 6층을 F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A 영역이랑 F 영역을 딱 붙여가지고 원 모양을 만들고 색칠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자, 이 문제는 이런 게 있는데 일단은 이해가 안 되실 거니까 요것만 보세요. 요 위에만 FKN을요, K개의 색깔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N개의 영역을 칠하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아직 아래는 보지 마시고요. 요 FKN이 뭔지 이해되셨죠? 자, 이해가 되셨으면은 이제 이쪽으로 가서 보실 건데요. 앞에서 이 영역을 A, 그리고 A, B, C, D, E, F 해서 6층을 F라고 놓으면은 A와 F가 다른 색깔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원에 둘러놓고 이 영역을 칠하는 경우가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전환을 할 거예요, 이걸로. 그러면은 세 가지의 색깔로 6가지의 영역을 칠하는 거니까 FK6이 될 건데, 그렇게 되면 FK6은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일단 A 영역이 칠할 수 있는 색깔이 3가지, B는 A에 칠해진 거를 제외시키면 되니까 2가지, C는 B를 제외시켜서 2가지가 될 거고요. 자, 그런데 F는 A를 신경 쓰지 않고 일단 써볼게요. 일단 신경 쓰지 않고 써보면은 F가 E에 칠해진 색깔만 고려해서 2가지가 될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경우는 뭐와 같냐면
F랑 A가 다른 색깔일 수도 있지만 같은 색깔인 경우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거 맞죠? 그죠? 그래서 그 경우에서 F랑 A가 같아지는 순간을 빼도록 할게요.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러니까 얘 둘이 같아진다 라고 하면은 이거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F랑 A 영역의 색깔이 같기 때문에 5개의 영역을 칠하는 경우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F36은요. 세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라고 쓰면은 F가 A를 신경 쓰지 않고 경우의 수를 카운트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5가지 영역을 칠하는 수를 빼주면 된다라고 하면 되겠죠.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서 F35는요. 다시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4가지 영역을 빼는 걸로 식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완성이 되고요. 똑같이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A3, 4는 또 3가지 영역을 빼는 것과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그 상황이 될 건데 3가지 영역 정도가 되면 이제 쉽게 쓸 수가 있어요. 3가지 색깔을 이용해서 3가지 영역을 칠하는 방법의 수는 여기 3가지, 여기 2가지, 나머지 1가지가 될 거니까 3이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대입해서 대입하면 2와 같겠죠. 그런데 문제가 좀 하나 있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이슈가 있었었죠. 여기서 서로 다른 색 3가지를 이용하여 칠하려고 했거든요. 만약 문제에서 일부 또는 전부라고 한다면 이렇게만 계산을 하고 끝내면 되는 문제인데 3가지 색깔을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되니까 2가지만 사용되는 경우를 빼줘야 됩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러면 2가지 색깔을 칠하는 경우는 당연히 예를 들어 빨간색, 노란색, 빨간색, 노란색, 빨간색, 노란색 또는 노란색, 빨간색, 노란색, 빨간색, 노란색, 빨간색밖에 없겠죠. 그쵸? 그렇다면 일단 2가지 색깔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3가지 색깔 중에서 2가지를 선택하고 그리고 그 2가지 색깔을 어떤 거를 먼저 쓸 건지 라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2팩을 곱해서 빼줍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60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풀이고 여기까지 설명을 하면 이 박스 안에 있는 점화식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처음에 쌤이 첫 줄에서 썼던 이거 있죠. 얘가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얘가 일반적인 풀이고 빠른 풀이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 한 줄이면 풀리긴 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식이 있어요. 일반항이라는 식이 있는데 일단은 일반항이 이거고요. 얘는 이 점화식을 쭉 나열해서 소거를 한 다음에 이게 유도가 돼요. 근데 시간 관계상 오늘 이 내용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수업 시간 이용해서 활용을 할 거고 얘도 지금 봐봐요. 요 공식 있죠. 요 공식이 지금 여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문제는 뭐라고 돼 있죠? 3가지 색깔을 다 사용해야 돼. 잠깐만 여기 좀 봐줄래요? 봐봐요. 얘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요. 3가지 색깔 전부 또는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3가지 색을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빼줘야 돼요. 2가지 색깔을 사용하는 경우를.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니까 이 일반항을 여기다 대입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2가지 경우를 빼주면 나온다. 스킬까지 충분히 공부가 된 친구들은 단박에 풀고 시간을 다른 쪽에 할애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푼 친구들도 있다고 하더군요. 물어보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넘어가면 다음 문제 볼게요. 19번 보시면 얘는 이제 정근선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로 단박에 함수를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는 일단 이런 식으로 식이 정리가 될 거고 대칭점이 1,3이 될 거니까 1과 3이 각각 여기서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에 a분의 c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 b랑 c를요 각각 a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A로 표현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살펴볼 내용들이 문제를 더 보시면 모든 사분면을 지난다고 했어요. 이게 힌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ABCD는 정수이며 마이너스 10에서 10까지의 정수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뭐 모든 합의 최소값을 구해라 이 얘기인데, 일단은 모든 사분면을 지나려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점근선이 1과 3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에서 얘를 각각 대입을 하세요. 대입을 하시면 일단 이런 함수가 그려지고, 얘를 대칭점이 보이는 예쁜 형태로 만들면 이런 식이 나올 건데요. 자, 요곳의 부호에 따라서 그래프의 개형이 달라지죠.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풀고 나서 이제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여기도 대입을 했겠지만 이미 여기에도 대입을 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뭔지. 자, B에다가 마이너스 A 넣으면 A랑 B랑 소거되죠. 그럼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C 플러스 D의 최소값입니다. 근데 C에다가 3A를 대입하는 순간 3A 플러스 D가 돼요. 이해되실까요? 자, 그럼 우리는 결국 3A 플러스 D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는데, 마침 여기 들어가는 게 3A 플러스 D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집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해가 되시죠? 자,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눠서 볼 건데, 일단은 이 전체 식이 양수라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리고 음수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점근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얘가 음수가 되면은 여기랑 여기를 지날 때는 3, 4분면을 지나지 않기 때문에 문제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따라서 양수가 돼야 됩니다. 자, 양수가 돼야 되고요. 그러면은 이게 너무 많이 가버렸네. 양수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면 모든 4분면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든요. 여기서 y절편이 x축 밑에 있어야지 모든 4분면을 지나겠죠. 그러면 x축 밑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y절편이 어떻게 돼야 된다? 0보다 작으면 된다. 그래서 y절편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y절편은요, x에다 0을 넣으면 되는데 얘가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기다가 대입을 하고 보면은 b분의 d가 나올 거니까 y절편이 이게 되고요. b 곱하기 d가 음수라는 얘기는 bd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마지막 힌트는 이건데요. 얘가 0보다 크다. 이 힌트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나온 정보를 가지고 이제 취합을 해볼게요. 일단 B는요, 마이너스 A니까 둘이 부호가 달라요. 근데 A랑 C는 부호가 같죠. 그 와중에 B랑 D가 다르기 때문에 A, C, D는 부호가 같습니다. 그러면 A, C, D의 부호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나눠서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할 건데, 일단은 다음으로 넘어가서 ACD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볼게요. 얘가 양수라고 하면 B는 음수, 여기선 ACD가 음수일 때 B가 양수입니다. 자, 각각의 상황에서 요곳의 부호가 양수가 돼야 되는데요. A가 양수면 A분의 1이 양수가 되고요. 얘도 양수가 돼야겠죠. 근데 A분의 1이 음수가 되면 얘도 음수가 되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요 상황에 따라서 A, B, C, D의 최소값을 구할 건데,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의 최소값을 구할 건데,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어차피 3A 플러스 D가 될 거예요. 그러면 3A 플러스 D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10에서 10 이상의 정수 A, B, C, D에 대해서 계산해 달라고 했으니까 얘는 경우의 수를 구하면 C가 되는 3A가요, 요 사이에 들어가야 돼요.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3에서부터 3까지 가능하겠죠. 그죠? 그러면 A가 양수일 때는 A 값이 3에서부터 1까지 가능하고, A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까지 가능하니까 각각의 경우에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3A 플러스 D가 되는데요. A 값을 3, 2,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넣고 이제 D의 값을 결정하면 되는데, 이 전체식이 최소값이 되기 때문에 D가 양수인 상태에서 최소값은 1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경우를 계산했고요. D가 음수인 상태에서 D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0이 되기 때문에 계산을 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총 6가지 경우에
수가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작은 건 마이너스 19가 돼서 답은 1번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많이 보셨죠? 처음 보는 거 아니실 것 같아요. 공부를 좀 많이 한 학생들은. 자, 여기서 보시면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야 되는데 일단은 점근선이 얘는 0,k, 얘는 1, K가 되겠죠. 그래서 대칭점을 기준으로 이제 점근선을 그려보면 이런 식이 될 건데 문제는 K 값이 뭔지를 몰라요. 따라서 K가 양수일 때 0일 때 음수일 때로 파악을 해줘야 돼요. 자, Y축 옆에 있는 선은요. X가 1인 직선입니다. 그리고 K 값이 양수일 때는 K가 마이너스 K보다 위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K가 0이 되면 X축과 같겠죠. K랑 마이너스 K가 0이 될 거니까. 그 다음에 K가 음수라면 마이너스 K가 K보다 큽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세 상황에 따라서 fx랑 gx를 그려줘야 돼요. 그래서 좀 시간이 많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fx를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fx는 점근선이 y축이랑 y는 k라는 직선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이니까 점근선 기준으로 2, 4분면 4, 4분면 방향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 노란색 그래프와 같이 나타날 거예요. 자, 그리고 gx는요. x가 1인 요 직선과 마이너스 k를 기준으로 점근선을 가지면서 양수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2분의 1이니까 양수죠. 양수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점근선 기준으로 1, 4분면 3, 4분면 방향 이렇게 되겠죠. 그려졌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을 읽어보면 이 교점의 좌표 중에서 x좌표가 양수인 점의 개수를 hk라고 해서 카운트를 하겠대. 그럼 일단 교점을 찾아봐야 되는데 교점이 여기에 있죠. 그리고 또 여기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x좌표가 양수인 점의 개수만 카운트할 거니까 교점이 y축의 오른쪽에만 있으면 되는 거 맞아요? 이해되실까요? 교점이 y축의 오른쪽에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따라서 y축의 오른쪽에만 있는 것만 카운트를 할 거고요. 첫 번째 그림에서는 두 교점 모두 y축의 오른쪽이니까 hk가 2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요. 교점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 하나가 y축 오른쪽이니까 얘도 한 개가 되겠죠. hk가. 그 다음 세 번째 그림은 교점이 두 개긴 한데요. 하나는 y축의 오른쪽이고 하나는 y축의 왼쪽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얘도 한 개가 되겠죠. 따라서 여기는 두 개, 한 개, 한 개가 되겠네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식은 이 식인데요. 얘가 될 수 있는 거 지금 k 값이 하나씩 증가하기 때문에 5가 되려면 1 더하기 2 더하기 2밖에 없겠죠. 얘가 더 작은 숫자니까요.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렇다면 k가 될 수 있는 게 k 플러스 1부터는 양수가 돼야 되니까 얘가 1이 된다고 생각하면 될 거거든요. 따라서 k는 0이 되어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이 문제는 세 가지 경우를 나눠서 그래프의 경우를 생각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들었을 것 같고 그것만 정리가 잘 됐다면 문제가 잘 풀렸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갈 건데 다음 문제는 이번 시험에서 가장 많이 시간이 소요됐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fx를 보시면 x값에 따라서 fx를 먼저 정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얘를 정리한 다음에 또 gx를 정의해야 돼요. gx는 x가 2가 되는 지점에 좌우로 함수가 달라지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이 fx를 정의하는 것 자체가 x가 0보다 클 때, x가 0일 때, x가 0보다 작을 때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가 나오는 데다가 거기서 범위에 따라서 fx를 또 추려주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x 값의 범위에 따라서 x가 2보다 작을 때랑 클 때로 나눠서 gx를 또 그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게 굉장히 많은데 일단 fx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x가 0보다 크고 같고 작을 때에 따라서 그래프를 정리하면요. 이렇게 나오고요. 점근선이 나오죠. 자, 그리고 이제 절대값 함수는 당연히 얘가 끊어지지 않고 연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함수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자, 그러니까 쌤이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x에다 0을 넣으시면 마이너스 1분의 a니까 마이너스 a는 맞죠. 그 다음에 x에다가
0을 넣어볼게요. 이 식에다가. 그러면 얘도 역시 어떻게 돼요? 0이 되니까 마이너스 a가 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 두 구간에서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0을 넣게 되면 얘가 없어져서 마이너스 a가 돼서 여기서도 연결이 돼 있고, 따라서 fx는 x가 0이 되는 지점에서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두 함수를 그려야 되는데요. 얘랑 함수가 다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랑 이거를 각각 그린 다음에 각각 그리고 나서 영역에 따라서 fx를 추려내고 그리고 또 gx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 함수가 가랑 나 조건을 만족시키죠. 근데 살짝 보시면요. 가는 fx에 대한 얘기고 나가 gx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럼 일단 fx를 분석할 때 집중해야 되는 건 가 조건이 되겠죠. 그럼 가 조건을 확인하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a 플러스 2의 부호가요. 분석을 하려고 보니까 이 부호를 알아야 되는데 이 부호가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죠. a의 부호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a 플러스 2의 부호에 따라서 또 그래프를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a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라고 치면 그래프가 점근선이 이제 1, 2거든요. 여기는 마이너스 1이랑 2죠. 그거를 일단 다 그려놓을게요. 1, 2랑 2, 여기도 1, 2, 1, 2. 그리고 세 번째 그래프에서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인 것도 그려놓고 2는 똑같죠. 이렇게 되고 두 가지를 다 그려야 돼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일단 점근선이 1이랑 2인데 얘가 양수인 경우잖아요. 그럼 요거를 기준으로 1, 4분면, 3, 4분면 방향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똑같이 다 그려지겠죠. 죄송합니다. 여기는 지금 0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아까 이 그래프에다가 이제 0을 넣어봐요. 0을 넣으면 얘가 2가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2가 돼요. 그쵸? 자, 그리고 a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봐봐요. 얘가 0이면 요것도 2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a 또한 2가 돼요. 그리고 얘는 여기가 0이 되니까 또 2가 되죠. 그래서 얘는 y는 2라는 상수함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 첫 번째 거랑 두 번째만 좀 확인을 해보면 되는데요. 첫 번째 거에서 일단 이 그래프를 그리면 좀 전에도 설명했다시피 점근선이 1이랑 2니까 얘를 기준으로 이것이 양수일 때는 점근선 기준으로 1, 4분면, 3, 4분면 방향. 그 다음에 a 플러스 2가 음수일 때는요. 점근선 기준으로 2, 4분면, 4, 4분면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이렇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보라 색깔 그래프가 바로 위에 있는 그래프고요. 노란색 그래프는 이 그래프입니다. 자, 얘를 보시면요. 일단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선생님 손풀이가 이거를 올려드릴게요. 일단 여기서 보시면 얘가 x가 마이너스 1일 때랑 2일 때를 기준으로 a 플러스 2가 양수면 얘가 전체가 음수가 되니까 점근선을 기준으로 2, 4분면, 4, 4분면 방향. 이쪽에서는 a 플러스 2가 음수니까 전체 마이너스를 붙이면 양수가 되기 때문에 점근선을 기준으로 1, 4분면, 3, 4분면 방향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것과 이것을 그렸어요. 첫 번째 식은 보라색으로, 세 번째 식은 노란색으로 그렸습니다. 이게 fx인데요. 자, fx는 아니죠. 일단 여기서 0보다 크면 보라 색깔 선을 따라서 그릴 거고요. 0보다 작으면 노란색을 따라갈 건데요. x가 0일 때는 위의 식이나 아래 식이나 마이너스 a가 되기 때문에 여기 교점 보이시죠?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 a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따라서 그림을 그려보면 x가 0보다 클 때는 보라색, x가 0보다 작을 때는 노란색을 따라서 그려볼게요.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빨간 색깔이 fx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가나 조건을 살펴볼 건데 일단 우리는 f만 파악한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면 f 조건인 가를 보겠습니다. 가에서는 x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니까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된 그래프가 그 범위가 들어가 있겠죠. 여기 안에 이 범위가 있을 건데 여기서 최소값이 2분의 5래. 그럼 딱 봐봐요.
보시기에 이제 최소값이 어딘지를 찾아야 되는데 당연히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나 x가 2분의 1인 지점에서 최소값을 가질 거거든. 근데 여기서 볼게. 얘가 a가 어떻게 되냐면 잠깐만 이 교점이 지금 마이너스 a였지. 마이너스 a는 2보다 작아야 돼요. 그죠? 마이너스 a가 2보다 작다? 여기가 2보다 작대. 근데 2분의 5는 2보다 큰 값이야. 그치? 따라서 요 점보다 위에 있는데 그 값을 최소값으로 가질 수가 없겠죠. 따라서 얘는 모순이고 그리고 두 번째 함수는 계속 2라는 값을 유지하기 때문에 최소값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는 모순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함수를 보실 건데요. 세 번째 함수밖에 없어요. 얘는 일단 마이너스 a죠. 또 교점이. 그러면 마이너스 a 값은요. 2보다 크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마이너스 a가 여기가 되는 거잖아요. 교점이. 이건데 얘가 마이너스 a에서 최소값을 갖는다는 얘기야. 어쨌든 얘가 최소값이 2분의 5라면 이 식을 만족하죠. 그러니까 가능한 게 이거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밖에 없으니까 여기에서 계산을 해줘야 돼요. 이제 gx를 만들면서 나조건을 살펴볼 거예요. 자, gx는요. 어떤 상황이냐면 빨간색 그래프가 fx인데요. x가 2보다 작을 때까지는 어떻게 한다? fx를 탄다. 그러니까 x가 2가 되는 지점은 이쪽에 있겠죠. 이렇게 x가 2가 되는 지점 1보다 오른쪽에 있을 거예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까지는 빨간색 그래프를 타다가 x가 2가 되는 지점보다 더 컸을 때 이 범위에서는 그 무리함수를 탄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지?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은 어떻게 될 거냐면 범위를 좀 그려볼게요. 잠시만요. 이게 왜 나오죠? 사라졌네요. 아이고, 잠시만요. 그럼 내가 그려줘야겠다. 자, 그러면 봐봐요. x가 2가 되는 지점이 여기 있어요. 있는데요. x가 2보다 작을 때는 이 함수를 탈 거야. 그러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무리함수를 탄다는 얘기거든. 이해되죠? 나조건을 볼게요. 나조건에서 정의역이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x가 1이 되는 이 선 있죠? 점근선. 여기보다 왼쪽은 다 버리고 오른쪽만 보면 되죠. 오른쪽만 볼 건데 공역이 모든 실수인데 얘가 1대1 대응이래. 따라서 이 공역이 모두 치역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는 x가 1이 되는 지점보다 오른쪽을 봐줘야 되는데 1에서부터 2 사이에서는 여기가 음의 무한대로 내려갈 거고 어디까지 딱 이 지점까지만 정의가 돼 있고요. 그럼 x가 2보다 클 때는 이런 식으로 나아가겠죠. 무리함수니까 이렇게 가거나 어쨌든 증가하는 형태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나갈 거야. 그러면 나는 이 점을 찾아야 되는 거 맞지? 이 점을 찾아서 무리함수에다가 대입하면 끝난다. 근데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이 점을 일단 찾아볼게요. 찾고 나서 얘기할게요. x에다 2를 대입하면 되죠. 그죠? 근데 잠시만요. 아까 마이너스 a가 최소값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그러면 a는 마이너스 a가 2분의 5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2분의 5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HK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미안해요. 이거 무시해 주세요. 얘 무시해 주세요. 자, 그럼 2분의 5니까 이 점을 볼게. 아까 x가 2가 되는 지점. 2를 갖다 대입하면 이쪽으로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면 2를 대입해서 a 플러스 4가 됩니다. 근데 a가 마이너스 2분의 5기 때문에 여기다 대입하면 뭐가 된다? 2분의 3이 된다. 이해되실까요? 2분의 3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 x가 2가 되는 지점의 좌표가 2분의 3이고요. 자, 선생님이 아까 그 gx에서 fx가 바뀌는 구간 있죠. 거기를 이제 2라고 했잖아요. x는 2. 그러면 여기까지는 fx를 타고 오다가
fx를 타고 오다가 여기서부터 무리함수를 타야 되는데 이 점을 반드시 지나야 되고 이 점을 지금 점 P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구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이제 무리함수에다가 대입하면 끝날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이 값이에요. A는 일단 알고 있고 B랑 C를 다 알아야 되지. 근데 힌트가 하나밖에 없네. 미지수가 2개인데 어떡하지? 일단 뭐 모르겠어요. 그냥 대입부터 해볼게요. 그러면 모르겠으니까 여기다 대입을 했더니 y에 이거, x에 이거 대입하고 양변 제곱하면 얘가 나왔는데 어머 이게 뭐예요? 얘랑 완전히 같죠? 그쵸? 그러면 b랑 c를 각각 따로 구할 필요 없이 그냥 대입하면 끝나겠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옵니다. 자, 이 문제가 가장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어려웠던 문제였으니까 뭐 이제 남은 문제들은 금방 문제 파악만 하면 쉽게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조금만 힘을 내볼게요.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369 게임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369 게임을. 근데 369 게임이랑 조금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369 게임은 3, 6, 9에서 박수를 딱 치잖아요. 근데 얘는 박수를 치지 않고 그 다음 숫자를 얘기한대. 예를 들어서 앞에서 1, 2를 외쳤고 쌤이 3을 외쳐야 돼. 그럼 3을 외치지 않고 박수를 친 다음에 다음 사람이 4를 외쳐야 되지. 근데 얘는 앞에 사람이 1, 2를 외치면 3을 외치지 않고 내가 박수를 치지 않고 4를 얘기하는 거야. 그런 문제거든요. 그 정도만 다르고 다른 거는 뭐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얘를 좀 쉽게 생각을 하면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잘 보세요. 일단은 외칠 수 있는 수가 뭐냐면요. 1, 2, 4, 1, 2, 4, 5, 7, 8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단위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총 7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단위가 올라가서 뭐 1의 자리는 0이 되겠지. 그럼 얘는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7진법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숫자를 쭉 나열했을 때 얘는 첫 번째 숫자, 두 번째 숫자 해서 7이라는 숫자는 5번째 숫자예요. 우리는 지금 이 게임에서 777이 몇 번째 학생이 얘기를 하는지를 얘기를 해야 되고 5명이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몇 번 학생이 777을 외쳐야 되는지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를 다 모두 셀 필요는 없고요. 일단은 그냥 그 자릿수마다 보세요. 얘가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인데 각각 자리마다 계산만 하면 돼요. 일단 7이라는 숫자는 5번째 숫자거든요. 그러면 100의 자리를 계산했을 때 얘가 7이 올 때까지 이 자리에 7이 올 때까지 숫자들을 다 카운트해보면 이게 되겠죠. 10의 자리랑 1의 자리가 총 7개가 가능하니까 7제곱 그리고 여기는 7인 5번째 숫자가 올 거예요. 이해되시죠? 5번째 숫자가 올 거니까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의 자리도 마찬가지로 1의 자리만 신경 써서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그냥 5번째가 되겠죠. 따라서 모두 5의 배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5번일 수밖에 없어요. 모든 숫자를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문제 파악을 잘 하면 이 문제도 쉽게 풀 수 있었다. 자, 그러면 24번, 25번 보러 갈게요. 24번 잘 보세요. 여기 중간에 비었죠? 0에서부터 마이너스 1. 얘는 유리함수고 얘는 무리함수거든요. 그럼 일단 이 그래프부터 그리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 그래프를 그리는 건 뭐 어렵지 않아서 많이 뭐 다들 잘 그리셨을 것 같고 문제는 이 함수 위에 있는 점이 P고요. Q라는 점이 있는데 얘네가 가나 조건을 만족한대. 근데 잠깐만. Q가 A, B인데 가조건을 보면은 얘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원이죠. 반지름이 1인 원이에요. 따라서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요. 이 분홍 색깔로 그려진 게 Q의 위치입니다. 이 안에서 Q의 위치가 나와야 되고 P는 F, 검정색 그래프가 fx인데요. 이 위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A분의 B예요. 자, A분의 B. 근데 Q가 A, B니까 A분의 B는 뭐라고 할 수가 있냐면 OQ의 기울기가 되는 거 이해되죠? Q는 여기에 있는데요.
얘가 A, B이기 때문에 OQ의 기울기를 구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나 조건을 봤더니 아주 중요한 힌트가 있어요. OPQ가 일직선 위에 있다. 이 얘기는 OPQ가 같은 직선 위에 있다라는 얘기니까 모두 기울기가 같다라는 얘기야. 세 점 중에 어떤 두 점을 잡을지라도 기울기가 같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얘가 의미하는 게 OQ의 기울기죠. 그쵸? 그러면 OP 또는 PQ의 기울기도 같을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 P의 위치에 따라서 OP가 결정이 되고, 예를 들어서 뭐 P가 여기 있으면 OP가 이게 되겠지. 그럼 자연스럽게 Q가 이 반대편이 될 거야. 그치? P를 결정하면 Q가 자동으로 결정이 돼요.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P의 위치는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Q는 이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A분의 B인데, 얘는 OQ의 기울기고, OQ의 기울기는 다시 얘기하면 OP 또는 PQ의 기울기와 같습니다. 근데 원점이 들어가 있는 OP로 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P라는 점은요, 무리함수랑 여기가 무리함수죠. 무리함수랑 유리함수로 나눠지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나눠야 되는데, 일단 P가 0보다 클 때는 2 위에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OP의 기울기는 항상 양수가 되는 거 이해되실까요? 그쵸? 눈으로 보셔도 그렇죠. 식으로 정리를 해도 그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P가 무리함수 위에 있다면 항상 얘는 2점일 때를 마이너스 1,0일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기울기가 음수가 되겠죠. 이해돼요? 자, 우리는 기울기의 최저값이니까 이 최저값은 당연히 양수가 아닌 음수에서 나와야 됩니다. 감 잡으셨죠? 그러면 일단 유리함수랑 무리함수로 나눠 볼 건데, 이 무리함수 위에 P가 있을 때 기울기가 음수니까 이때 최저값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OPQ라는 직선을 L이라고 하면 L의 기울기는 OQ의 기울기고, 걔는 다시 얘기해서 OP의 기울기니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얘가 돼서 우리가 이전에 예상했던 대로 양수가 되는 게 보이고요. 무리함수는 대입하기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썼어요. 자, 얘가 OQ의 기울기인데 OP의 기울기니까 음수가 돼야 되죠. 그럼 봐봐요. 기울기가 언제 최소가 되겠어요? 접할 때겠죠. 연두색으로 접선을 그렸는데요. 그 시점에서 제일 작겠죠. 예를 들어서 P가 뭐 요거보다 여기에 있거나 여기에 있다면 이렇게 될 거니까 기울기가 더 완만해지지. 기울기가 음수인 상태에서 완만해진다는 건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접할 때고 되고요. 접할 때의 기울기를 구하면 끝납니다. 자, 그럼 접할 때를 볼게요. 무리함수랑요, 이 연두색 직선은 원점을 지나니까 y는 kx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럼 kx와 무리함수의 교점을 봐야 되니까 양변 제곱해서 판별식 d 쓰면 나오겠죠. 판별식 d가 0인 순간을 계산했더니요, k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요. 지금 k가 음수여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로 갔어요.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예요? OQ의 기울기죠. 즉 L의 기울기니까 L의 기울기는 뭐가 되겠어? 연두색 직선의 기울기죠. 연두색 직선의 기울기는 K였으니까 그냥 얘가 답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 그럼 마지막 문제 보러 가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함수의 개수 문제인데요. 가랑 나 조건을 보니까 FE가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이걸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요. FE가 홀수가 되려면요, 공역에 있는 1, 3, 5 셋 중에 하나가 가능할 거거든요. 근데 여기 조건을 보니까 x값이 커질수록 함수값이 감소하는 형태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FE가 예를 들어서 1이라고 치면은 F1이 될 수 있는 건 더 커야 되니까 2, 3, 4, 5, 6 중에서 고르면 되고, F3이랑 F4는 F2보다 작아야 되니까 1보다 작아야 되는데 정의할 수가 없죠. 따라서 1은 탈락입니다. 그러면 F2가 3이 되면 얘는 3보다 큰 거랑 작은 게 다 있기 때문에 F1이랑 F3, 4를 정의할 수 있고요. F2가 5가 됐을 때는 5보다 큰 거랑 작은 거가 있고요. 5보다 큰 건 한 개지만 어차피 F1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FE가 홀수가 될 수 있는 건 3이랑 5밖에 없어요. FE가 3이랑 5가 될 대로 나누면 되겠죠.
자, 그래서 가조건에서는 FE가 홀수일 때, 나조건에서는 FE가 짝수일 때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홀수일 때를 보시면 일단 FE가 될 수 있는 건 3과 5밖에 없기 때문에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FE가 3이라고 쳐봐. 그러면 F1은 어떻게 해야 되지? 3보다 커야 되니까 3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요. 보이시죠? 그 다음에 F3과 4는요. 3보다 작은 2개 중에서 2개를 고르면 순서는 이미 정해져 있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F2가 5일 때를 볼게요. 당연히 6이 뭐가 돼야 돼요? F1이 돼야 되고요. 1, 2, 3, 4가 F3, 4의 값으로 취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4C2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계산을 했고 이제 나조건에 따라서 FE가 짝수일 때를 볼게요. 짝수도 역시 3개이기 때문에 F2는 3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돼요. 3개 중에 하나를 고르고 나면 나머지 1, 3, 4에 대한 함수 값은요. 여기서 고른 값을 제외한 5개 중에서 3개를 고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고 뭐 이렇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변별력 있는 문항 해설은 마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총평 및 대비 전략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 기말고사는 당연히 이전 시험에 비해서 난이도가 상승했고 문제 파악에 충분한 시간을 필요로 하는 문항이 다수 출제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래프의 개형을 전체적으로 머릿속에 그려야지 풀리는 문제, 그리고 경우의 수 문제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풀이 스킬을 갖춘 학생들은 17번, 23번 같은 문항들은 좀 더 쉽게 풀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시간 분배를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겨울방학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학 동안 학습 범위 설정과 학습 시간 계획을 하셔야 되는데요. 최대한 시간 간격을 좁게 잡아서 학습 범위를 설정을 해서 효율적으로 시간 관리를 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밀도 있는 계획으로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시고, 겨울방학은 일단 기존의 학습 공백을 채울 수도 있는 골든 타임이기도 하지만 다음 학기 성적을 향상시킬 수도 있는 중요한 기회잖아요. 그래서 계획과 범위 설정을, 시간 계획과 범위 설정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자신의 학습 수준을 객관화하여 목표를 설정한다 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재 자신의 위치를 분석하고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희망하는 그 목표 대학의 입시 전형 게시판을 참고하는 것도 방법이 될 거고요. 그리고 현재 수준에 맞게 실천 가능한 목표를 계획하는 것도 좋겠죠. 실천이 가능하면서 1학년 때 또 이제 시험 성적이 기대에 예를 들어서 미치지 못했다면 2학년 때부터는 차근차근 성적을 올려갈 수도 있도록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2학년은 학업 난이도와 내용이 크게 증가하는 시점이더라도 성실한 노력을 하면 그 결과가 빛을 발하기도 쉬운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시와 정시 균형을 이루게 학습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그러니까 수학 1, 수학 2에 해당하는 내용을 개념이랑 유형만 집중하지 않고 모의고사 기출문제도 균형 있게 꾸준히 다루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동아고 내신은 특히 모의고사 문항이 한 5문항에서 6문항 정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정시 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반대로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의 경우에도 내신을 일찍 포기하고 정시에만 집중하는 그런 위험한 선택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